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지훈입니다. 동영상 인강으로 수업 듣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올해 우리 이제 경제학 시험, 단과목도 마찬가지고 오늘 개강입니다. 근데 개강하는 날은 늘 새롭죠. 용기백배하고 어제 오기 전날 그저 많은 생각도 하고 하실 텐데 선택 잘 하셨고 공부하시기 어려운 결정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충실한 도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근데 우리 어느 시험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최종의 경제학이 늘 애를 먹이게 되고 제가 지금 이제 그 7급 공무원 학생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주로 가끔 이제 그 공기업 같은데 금융공기업 이런 데 특강을 해주고 하게 되는데 결국 막판에 가서 이제 경제학이 힘들어 하시죠. 근데 경제학은 이제 여러분 다 처음 하시는 분들 거의 없고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경제학은 체계를 밟아서 그래서 처음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올해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 마음속의 계획은 우리가 2달 커리큘럼 진행이 되니까 자, 요거 기본 이론 정리입니다. 경제학. 교재는 이번에 이제 책이 새로 나와가지고 점프업 교재, 경제 교육 요 교재인데 교재 내용으로 보면은 요 교재 전체 다는 아니고 이 중에서 핵심 부분만 골라서 하여튼 경제학의 기본 개념. 근데 사실 보게 되면 기본 개념 공부하게 되면 그게 다 포괄됐죠. 되게 거기서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 이론에서. 그런데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렇죠. 미시경제학의 기본 논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우리 계산 문제 나오니까 관련된 계산 문제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고 해서 2달 동안에 충실하게 기본 이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에는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된 주제들 요것들 봐야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자체가 크게 기본 이론에서 추가되는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약간은 이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 추가되면서 요때는 기본서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본 이론서 기본 텍스트는 꼭 봐야 되는데 3인공조, 2인공조 맨큐체 자 여기 주제를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 원론을 하면서 단권화 작업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 책을 전부 같이 요거 기본서를 읽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안정감을 가지고 기본 논리를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 요거 기본서 그리고 이제 5, 6월 달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준비가 그때 같아게 이때는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되 여기는 우리 이제 기본 기출문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학의 기출문제를 가만히 보면 2014년도 이후에 그렇죠 출제가 바뀌면서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저 기본서에 그렇죠 연습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고 약간 변형되는 형태로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 문제 정리해서 기본 이론 정리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원 강의 1년 내내 듣는 거 좋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좀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한데 요거하고 요거 강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경제학을 처음 하는 분이라면 연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공부해서 어느 정도 내가 경제 기본 됐다 하게 되면 둘째 하나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는 반드시 한번 서베이 하고 그리고 7, 8월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쭉 가니까 그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작년에도 만났던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이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작년에 한번 시험 봤고 그럼 내가 한번 이론 정리됐다 하니까 1, 2, 3, 4월을 솔직히 말하면 놀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시험도 비슷한 것 같은데 몇 년 했어요. 뭐 한 2년 했습니다. 3년 차입니다. 하는데 실제로 공부한 거는 반밖에 안 돼요. 12월 달 시험이 끝났죠. 그럼 1, 2, 3, 4, 그 다음에 5, 6월에 몸 만들기, 분위기 설정, 그 다음에 이제 가을부터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하는 게 한 6개월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죠. 볼 거면 보고 말 거면 말고 의사결정해라 이거야. 그렇죠? 지금 이게 여기 2달 중에 한 번 정도를 정확하게 해서 이 이론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5, 6월, 7, 8월 가게 되면 작년하고 똑같아. 그죠? 주마 간산되는 거 세월만 보냈지. 실제 심화된 공부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들었던 학생들한테 내가 절대로 놀지 말고 1월 달 바로 시작해라. 그렇죠? 1, 2월 달에. 그리고 1, 2월, 3, 4월까지 모든, 그렇죠? 우리 5개 과목에 기본 이론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때 여러분 빡세게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이때 기본 이론 제대로 끝내놓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자기 계획을 가지고서 1년 동안 해갈 수가 없어요. 도처에 펑펑, 그렇죠? 펑컨 아닌 상태니까 법이나 정치는 더 할지도 모르죠. 모든 아이템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해놓고 대충 작년에 내가 했다 이거지. 그래서 한 4개월, 5개월, 6개월 놀다가 오면은 처음 하는 거하고 똑같아. 오히려 긴장감만 떨어져 있죠. 첫 해보다도 오히려 공부 더 안 해. 그러니까 이때 기본 이론을 정리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 강의를 선택을 했으니까 마인드, 어떻게 마인드를 하냐면 나 기본 이론을 1, 2월 한 달 듣고 끝내겠다. 그렇죠? 작년에 내 공부했다면. 근데 올해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이 작년에 없고 올해 초수라면은 2번 들어야 돼. 경제학은 우리가 뭐 공무원 시험이나 다 마찬가지죠. 기본하고 플러스 알파인데. 근데 작년에 했다 그러면은 이걸로 끝내겠다는 마인드로.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분들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기본 이론하고 기본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기출 문제하고 기본 문제인데 제가 사실은 요거 기본서의 연습 문제를 좀 소홀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혼자서 풀었을 걸로 믿고 그렇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기본서를 다 갖고 있는 건데 근데 내가 보니까 데이터를 한 2, 3년 내 경험해 보니까 그걸 잘 기회가 없어 그런지 관심이 없어 그런지 잘 안 풀더라고. 근데 여기 정말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응용 문제들 막. 그러니까 뭐 행시 문제 찾으러 다니고 그거보다는 요거 우리가 열심히 푸는 게 그치?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 2월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 이론 정리인데 우리 수업 듣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 설명서죠. 야, 이거 이 제품은 어떻게 사용할까, 이거? 그럼 박지훈이 1, 2월 어떻게 할 거냐? 기본 이론 내가 아주 퍼펙트하다는 말을 써도 돼요. 퍼펙트하게 끝난다, 내가. 그치? 어떻게 해야지 퍼펙트하게 끝날까요? 출결하면 안 되죠. 근데 나 묘한 분위기 있어. 또 우리 분위기가 묘한 게 있는데 신청을 해요? 한 2주 가다가 동영상으로 전환해서 들어. 편하게 가겠다 이거지. 그렇죠? 갔다 가다 보면 귀찮고 하니까 그거는 자멸이야. 처음서부터 아예 동영상으로 들고서 계획을 세워서 듣는다면 그렇게 적용하는데 오프라인 시정해놓고 돌려. 그러면 그만큼 마인드가 떨어지게 돼. 그러니까 수업을 절대로 지가 결석하지 않도록 참 이런 기본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긴 한데 지각해, 결석해. 경제학은요. 다른 과목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중간에 지각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각 1시간 했는데 그 사이에 통화 공급 함수가 다 끝나 있죠. 그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각하시면 안 돼. 결석은 뭐 이거는. 이 결석은 인격의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거 어떻게 결석을 하냐?
그렇죠. 자기가 수업하겠다고 선택을 해서 들으면서 결석을 하고 루즈해져가지고 동영상 신청해서 듣겠다. 그런 마인드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로.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반드시 이것도 또 내가 아주 애절하게 부탁하는 건데 노트해달라. 그죠? 경제학 책을 노트를 하나 서브노트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자료는 다 버려. 작년에 이제 공부하느라고 했던 그 서브노트 연습 문제 싹 버려. 아예 옆에 두지도 마 그냥. 그죠? 버리고 새로 작성하라. 새로 작성. 근데 처음 이제 공부하시고 2, 3년 가게 되면 자료 산더미처럼 쌓이죠. 저도 봐요 그거? 안 본단 말이에요. 아예 싹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우리 경제학은 어쩔 수 없죠. 그림 그리고 전부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고 설명해야 되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라. 그래가지고 복습 자료를 요걸로 가지고 해라. 진도는 물론 이제 책대로 나가겠죠. 그래서 요거 카피해서 일단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해 이제. 복습을 하는데 우선 이거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글 교수님 우리 팀 같이 의논해서 여러분에게 학습 자료를 주기로 했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계획하실 때 나는 우리 교재 진도 나간 만큼 전체를 이제 내일 여러분 받아보실 건데 거기다 이 교재의 내용을 그죠 블랭크 쳐가지고서 채워 넣어라. 그러면 수업 듣고 요 학습 자료 안에 거를 쭉 해. 그럼 거기다가 이제 연필로 쓰십시오. 연필로 써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이틀 동안 되겠죠. 월, 화 진도 나간 만큼 요거 싹 풀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나한테 제출하십시오. 연필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내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년 동안의 경제 이론 복습거리예요. 들고 다니다가 연필을 쓰고 지워버리고 아니면 그때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그 파일 하나만 더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가지고 학습 자료로 삼으란 말이에요. 그럼 교재 전체 이 내용이 근데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요거를 시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학습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공부하고 지웠다가 새로 내용 채워보고 그렇죠. 근데 경제학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논리 이론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 자료 플러스 여러분에게 서술형 문제를 제시할게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에 서술형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하면은 그 서술형 문제를 그렇죠? 역시 제출해서 써라. 써서 제출해라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까 서브노트 만들자고 그랬죠? 노트 만드는데 이 노트를 팁은 구멍 뚫린 파일 노트로 해갖고 바인드되어 있는 거 하지 말고 한 장씩 붙일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노트 갖고 계신 분 없나? 그래가지고 진도 나가는 만큼 한 장 한 장 가지고 바인드 했다가 그 다음에 서술형 답안 나한테 냈다가 다시 봐서 끼워라 그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말은 안 되지만 탄력도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그러면 여기다가 정리해서 나한테 낸다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 다시 돌려서 끼웠다가 근데 서술형 문제 우리 어차피 모든 주제를 다 서술형으로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개선돼요. 지금 쓴 거하고 한 달 후에 쓴 거하고 달라지겠지. 보완하고 그래서 파일 노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 노트로 하십시오. 강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노트도 이제 점점 더 1, 2월, 3, 4월 들어가면서 보완이 되고 그래서 자료 축적이 따로 서브노트 만들려고 애쓰는 분인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수업 듣는 걸로 여러분 서브노트를 만들어가면 좋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서브노트 없이 시험 준비해서 합격한다.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 시험이 보통 난이도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더더군다나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소화해서 써야 돼요.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수업 잘 들으시고 노트 한 다음에 요걸로 먼저 이제 복습하고 요거 채워서 요건 이제 들고 다니면서 계속 활용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숙제 요건 다음 주 월요일 날 내.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근데 내려면 또 안 내. 그렇죠. 내려면 안 내는데 안 내봐. 요번엔 아주 짱돌 들고 다니다 돌멩이 던지든지 할 거야 이제. 꼭 내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늘 하면서 반성이 뭐냐. 선생님이 반성을 하는데 뭐냐 하면 학생들을 그렇죠. 맞아 강제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다 했는데 강제하고 해고 숙제 내라 왜 안 해? 그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작심을 하고 일일이 매일 진도 나가는 거 이거 확인하고 할 거니까. 근데 뭐 어차피 복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낸다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빼먹지 않는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봅시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서술형 문제 같은 거. 처음에 앞에 부분에 뭐 서술형 문제가 거의 없지만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내가 얘기해 볼게. 결국 시험의 승부는 뭐죠? 앞을 써야 돼. 객관식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후방 굴절 노동 공곡선 우리 한번 출제됐죠? 후방 굴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경제학 공부했는데. 근데 답안은 받아보면 어때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을 써도 어떤 것은 아예 읽고 싶지도 않게 글씨서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고 어떤 거는 정말 간명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5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곱하기 1.5야. 이건 이을 교수님. 그러니까 4점짜리다. 그러면 몇 문장? 6 내지 7문장. 1.5. 5점짜리다. 그러면 8 내지 9문장. 길게 갈 필요 없어요. 경제학은. 더더구나 경제학은 단문이죠. 그냥 그대로.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걸 헛소리 쓸 필요 없다. 그죠? 사실관계가 제대로 쓰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주제에 대해서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그러면 우선 노동 공급 함수 설명하고 후방 굴절은 어떨 때 일어나는지 마무리.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동료들끼리도 야, 얘는 진짜 잘 쓴다.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연습 필요하죠. 근데 내가 가만 보면 글을 잘 쓰는 거는 선천적이야. 잘 쓴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연습이 필요하죠. 그러면 제일 좋은 이제 서술형에 잘 쓰는 요령은 첫 번째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논리를. 그래야 그다음부터 뭐 잘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서술형 쓴다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결국 마지막에 아웃풋으로 보여주고 합격 여부가 그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서술형, 그렇죠. 이런 것을 한 주제를 통해서 이게 쓰는 연습해야 되는데 우리 1, 2월 달 하면서요. 중요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한 번씩 다 요구할 테니까 그렇지 주제별로 그래서 복습 시간이 굉장히 길 겁니다. 반드시 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수업을 했는데 아마 종합반이면 여러 과목 들으셔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두 과목 이렇게 하게 되실 텐데 종합반 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시간이 부족하겠죠. 풀타임으로. 그리고 1, 2월달 시작을 하면서 마인드를 1, 2월달에 딴 짓은 안 한다. 시간 정말 없어. 근데 1, 2월달, 3, 4월달 기본 이론 제대로 안 하고 가면은 그 다음에는 뭔가 해도 미진하고 그렇죠. 문제풀이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경험으로 보면 늘 안타까워. 1년 내내 학원 다니고 그런 친구들인데 막판에 가서 답안 쓰는 거 보면 개선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본인의 문제의식이 미흡하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요즘 가만 벌어보게 남 비난하기 좋죠. 요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어떻게 저따구로 사냐. 뭐 너는 공직을 왜 그 모양으로 했느냐. 우리가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똑바로 나라에 내에서 청문회 열면 어떻게 될까. 엄마 아빠가 배심원으로 앉아서 청문회를 열면. 그렇지. 그러니까 남의
비판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거의 빠짐없이 내가 해당이 돼요.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 그래서 공부를 아주 치열하게 하자. 치열하게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머리 싸움이 아니에요. 관리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관리. 그리고 5과목, 6과목 한꺼번에 진행을 해 가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잊지 말아야 되지. 잊어먹으면 또 꽝이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혜롭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많이 안 들이고도 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관리를 잘 하고 해서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관리를 하는데 공부하는 과정은 늘 어때가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칭찬할 수 있어야 돼. 본인이 본인에게. 그렇죠? 지쳐. 사실 1월달부터 12월까지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지치죠. 지치는데 그거를 원만하게 끝내갈 수 있는 것은 늘 칭찬해야 돼. 기분 좋은 상태에서 공부해야 돼. 흔히 말이죠. 오늘 하루도 반성하고 집에 갈 때 또 반성하지 마라 이거야. 반성하면 내가 보니까 내가 추진력이 안 생겨. 아, 난 왜 이러지? 그 반성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불운으로 연결돼. 나는 운이 없나 봐. 뭐 이런 생각하다가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칭찬하란 말이야. 오늘 하루 공부하고 집에 가면서 어떻게 돼? 나 잘했어. 큰 소리 뻥 치고 들어가라고. 나 공부하고 와서 밥 내놔 빨리. 배고파. 뭐라고?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지금 보통 일 하고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집에 들어갈 때 씩씩하게 들어가야 돼. 집에 들어갈 때 내일부터 잘해야지. 그러고 들어가지 마라 이거야. 그러면 칭찬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칭찬거리 뭐야? 수업 듣는데 졸지 않고 잘 들었다. 그것만 해도 칭찬해야 돼. 그렇죠? 아, 노트 잘했다. 그러니까 칭찬거리. 요거 항상 기분 좋게 그러려면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학생들은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 메모 잘하죠. 남자들은 기록하라고 뭐 기록할 게 뭐 있어? 머리에 다 있어. 쪼잔하게 뭔 기록 그러는데 이게 공부할 동안에는 다이어리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무슨 과목 뭐뭐 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 일기 쓰는 거하고 똑같아. 오늘 날씨 말고 잘 놀았다. 그 다음 오늘은 비가 왔다. 그거밖에 안 써있죠? 그거 쓰라 이거예요. 오늘 경제학에 뭐 했다. 제목만이라도. 그러면 한 일주일 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쓸 게 있어. 한 페이지, 2페이지 양면 다이어리를 쓰십시오. 그럼 여기에, 근데 오늘 공부했는데, 야, 이게 오늘 요게 좀 미진했다. 기록하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또 며칠 가다 보면, 아, 요게 그때 한번 했는데 이게 오락가락 하더라. 요걸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전에 요걸 확인하라 이거야. 자기 전에. 그러면 흐뭇하죠. 오늘 하루. 아, 내가 오늘 이거 이렇게 살았고, 아, 요거 내가 문제의식이, 그럼 요거 내일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죠? 연속성을 가지면 즐거워. 그리고 얼마나 자기 칭찬하기 좋아요. 야, 내가 이거 해놓고 요거 오늘 보완해서 공부했다. 그럼 하루가 재밌거든. 자기 혼자 즐겨야 돼. 공부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SBS 맞지? 아니다. SBS 아니다. EBS. 요새 그 있나 모르겠는데 그전에 보면 공부의 신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 이거 보여줘요. 공통이 이게 있어요. 기록하는 거야. 기록해. 매일매일 기록해. 그래가지고 무슨 며칠 날 뭐 어떤 문제 풀었었는데 안 돼가지고 어떤 선생님한테 질문했다고. 애들이요. 보통 논리적이지 않아. 공부 자체가. 요거 한번 해봐봐. 처음에는 쓸 게 없어. 오늘 놀았다. 쓰란 말이야. 오늘 졸았다. 그래도 오늘 요거 쓴 게 나는 훌륭했다. 뭐 이렇게 가란 말이지. 그 다음은 공부에 뭔가, 그래서 흐름이 나오게 되고 공부했던 게 레코드, 기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기록 제일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쵸? 우리 조선, 왕조실록. 그쵸? 고려시대. 그렇게 기록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 잘하는 것이니까 자기
1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을 한번 기록해보자. 자, 이래서 우리가 1년 동안을 그저 칭찬하면서 재밌게 요거 성취가 있게 돼요. 성취를 본인이 봐요. 그래서 이러고 내 보안에 가고 있고 문제의식을,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아주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무리한 계획은 세우지 마. 우리 어차피 장기전이니까 뭐 새벽 2, 3시까지 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겠다. 그런 헛소리를 하지도 말고 잘 자란 말이에요. 잘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근데 되게 이제 하여튼 뭐든지 여학생들이 잘한 것 같아. 남자들이 문제야. 그렇죠? 한 2, 3시까지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한 10시까지 자고 일어나면 본인 스스로가 불쾌해지겠지. 그러면 이제 뭐 뒤죽박죽이죠.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자는 시간 잘 정해놓고 또 새끼 잘 드시고 기분 좋게 해라 이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놀아. 일주일에 하루. 교회 다니는 분은 일요일날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놀고 아니면 그렇죠. 혼자라도 저 여의도 고수부지,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놀고 영화라도 보고 그래서 일주일에 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잘 노는 놈이 공부도 잘해. 그치? 그 시간을 잘 정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잔소리는 요 정도 하고요. 나는 뭐 늘 잔소리 마왕입니다. 하도 잔소리만 해가지고. 그런데 요 정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가 얘기했어요. 노트, 수업 노트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매일 학습 다이어리 이거 빼놓지 말고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숙제 내는 거는 뭐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내서 확인 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경제학 올해 우리 임용고시 올해 처음 하는 분들이 반, 작년에 한번 했던 분들이 반이고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다. 근데 학교에서 원론 정도는 배웠다. 그렇죠? 이렇게 가상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내 속마음은 뭐냐면 학교에서 한 번 정도 수업 들었고 올해 처음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경제학 생전 처음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할 거다 이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웠는데 한 2, 3년 전에 들었다든지 그럼 다 잊어먹었죠. 유효기간 6개월인 것 같아 공부는. 내가 해봐도. 그렇죠? 소설 아무리 감동해도 2, 3개월 지나면 야, 그 제목이 누구였냐? 뭐 제목이 뭐 저자가 누구야? 그러잖아. 특히 이제 이론 공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분들로 간주하고 자,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제 기본 이론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챕터 1, 2. 그래서 경제 문제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 방법론 수학 얘기, 경제학에 필요한 수학, 이 정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 교재는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우리 쭉 교원 임용하면서 만들던 거, 이번에 정리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안에 기본서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뭐 전부 다 모아놨는데 그런데 이제 이 책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다이제스트에 있는 책의 문제점은 요약집이야 요약. 그렇죠? 누가 요약했어요? 박준희가 요약했단 말이야. 그 박준희가 지 머리 수준에서 지 편한 대로 요약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썸머리, 여러분의 요약집은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요약집이 쭉 돼 있는데 요 뒤에 배경, 그렇죠? 배경을 이루고 있는 기본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유인물 나눠드린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시면서 요 유인물 참조해서 같이 읽기 바랍니다. 꼭 반드시. 근데 요 책의 편제는 삼인공저 책이에요. 중앙대학교 김대식 교수님 왜 삼인공저죠? 요 책 편제대로 그 책이 기가 막혀 잘 쓴 책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경제 언론은. 다른 책에 뭐 맨큐 책을 봐도 맨큐 책 정말 보면 이해가 안 가죠. 하버드 교수님이 순서를 왜 이렇게 잡았을까? 그렇죠? 책에 잡기가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그 삼인공저 굉장히 편제가 잘 잡혀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 순서 그대로 내가 요대로 만드는 책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요새 현재 와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인공조인 것 같아요. 쉬우니까 읽기가 일단은. 근데 조금 아쉽죠. 우리가 시험 준비하기에는 빠져 있는 것도 좀 있고 해서. 그런데 이인공조. 그 다음에 이제 맨큐인데 여기다가 우리 교재 요거 순서대로 내가 목차를 해놨어. 처음에 조금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미시형제다. 그럼 1장, 2장은 다 똑같아. 1장, 2장. 그 다음에 수요공급 이론. 그럼 2인공조에는 3장 1절, 3절, 5절. 그 다음에 맨큐는 4장 전체. 탄력도 2인공조에는 3장 2절, 3장 4절, 5장. 이런 식으로 내가 아주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진도 나가는 대로 갖고 있는 기본서 읽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게 무지하게 많아. 그렇죠?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진도 나간 만큼 자기 가지고 있는 기본서 찾아서 해당되는 부분 읽어라 이거지. 그러니까 요거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요. 요약된 내용 가지고 공부하면, 그렇죠? 그 내용의 경제적 의미 같은 게 잘 생각할 기회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이론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 이론서 같이 읽어가지고 그 읽는다는 과정이 그 이론에 그만큼 어떻게 돼? 심화 있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법이나 정치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경제학은 원론서 하나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진도 나가는 만큼 요거 활용해서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1장하고 2장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오늘 집에 가자 어떻게 한다고? 교과서, 오늘 노트 요거 한번 쭉 정리한 다음에 기본서 읽어라 이거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 2인공조 갖고 계신 분, 2인공조로 보시는 분들, 맨큐 책. 네. 됐어. 내가 이제 얼굴 익혔으니까 맨큐 읽었냐? 내가 물어볼 테니까. 근데 분량이 많아. 그게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번 쭉 읽고. 그러면 재밌는 내용들, 관심이 연속성이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얘기 먼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앞에가 부분이 이제 미시영작 언론해서 미시영작이 전체적으로 20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목차 한번 봐주시면 챕터 20. 그래서 미시영작의 맨 마지막이 19장. 그래서 정보경제론입니다. 정보경제론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이 목차 보시면 거시경제학 언론해서 쭉 진행이 돼서 동태 경제이론에서 경기 변동 성장이론 여기까지 13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이 맨 마지막 챕터 14, 국제수지론 15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1월 달에는 미시경제학,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은 우리 오후 3시부터 돼 있죠? 3시부터. 근데 여러분들이 3시부터, 보통 이제 2시부터인데, 여러분 다 오전에 교육학 수업 들으셨다며? 그래요? 교육학 들었다. 손 들어봐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고 그래. 1시간 미뤘어. 그래서 교육학 듣고 힘드니까 3시부터인데, 그래서 이제 3시에서 6시 되어 있는데, 조금씩 늦게 끝날게요. 한 7시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안 돼?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데? 말해봐봐. 안 되는 이유가 뭐지? 6시부터 또 수업이야? 6시부터? 뭐 그런 경우가 있어. 저녁 수업인데 그렇게 돼요? 그건 좀 곤란한데? 아무래도 내가 6시 정각에는 못 끝나요. 조금씩 늦어지게 돼서. 거기다 끝나고 나랑 한번 얘기해 봐봐. 그래서 조금씩 이제 늦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끝나고 나서, 수업 끝나고 나서 전주에 여러분 나한테 숙제 낸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한번 보고, 그러니까 수업은 예를 들어서 6시 반쯤 끝난다고 하고, 나머지 한 1시간 정도, 그쵸? 질문 충분히 하시고, 나는 또 나대로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앞에
말씀을 좀 드렸고, 우선 1장 경제학의 기초 처음 얘기, 여기야 뭐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핵심만 한번 얘기해 보고, 첫 번째 우리가 늘 하는 얘기는 뭐 경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개 여러분들이 다 원론 정도는 다 하신 분들이어서 간략히 얘기할게요. 경제는 시스템이죠. 한국 경제. 그러면 하나의 제도를 말한단 말이야. 또 아니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 활동. 그리고 이게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한 거예요. 시스템과 그 안에서의 행위. 이게 이제 경제입니다. 영어로 이코노미. 그럼 경제가 뭐냐?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생산, 교환, 분배.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교환, 분배, 소비 또는 지출. 이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게 경제고 그 안에서의 행위. 그게 경제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문제는 뭐다? 그렇죠. 생산, 교환, 분배, 소비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그렇죠. 우리 각자들이 어떤 과정에 참가해서 같이 더불어 생산하게 되죠. 옛날하고 달라. 옛날 작업자적으로 내 혼자 다 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분업, 협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나누어서 서로 협동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제품이 완성이 되면 시장에서 교환, 판매되겠죠. 판매된 매출액이 뭐가 될까, 이게? 그렇죠? GDP 되겠지? 국내 총생산. 생산된 생산물의 시장가치. 우리들이 같이 협동해서 뭔가 만들었다. 그 물건이 판매되었다. GDP. 매출액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생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게 분배가 되겠죠. 여러분 분배된 게 뭐지? GDP가 분배되면 소득이 되겠죠. 각자 임금, 이자, 지대 이윤으로 분배되면 우리들의 소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소득으로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해서 지출하겠죠. 익스펜디처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다. 그리고 이 안의 문제가 경제 문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개별 생산자, 또 개별 소비자, 개별 시장, 개별 분석하는 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되겠지. 개별 시장, 개별 주체.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죠? 국민경제 총체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매크로 되겠죠. 거시경제란 말이야. 그리고 어느 한 마이크로 매크로가 다른 나라와 그렇죠. 거래하게 되겠죠.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마이크로 경제와 매크로 경제. 그럼 이게 국제 경제 되겠지. 그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거래에 따라서 수익과 지출이 발생하고 국제 수지 문제. 이게 경제 문제다 이거요. 근데 이제 첫 달은 아까 얘기했듯이 1월 달에 우리 마이크로, 2월 달에 국민경제 전체 대상이고 요거 끝난 다음에 맨 뒤에 가서 무역론과 국제 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하게 되겠죠. 자, 그럼 누가 묻는다? 경제 문제가 뭐예요? 물으면 생산, 교환, 분배, 소비와 관련된 뭐 개별 행위 또 총체적인 한 나라 전체의 경제 문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이 등장하는 거죠. 사메슨 교수님이. 요거를 뭐라고? 세 가지로 정의했다. 그렇지? 경제 문제가 뭐냐? 생산, 교환, 분배, 소비 이 안에서 각종 일어나는 일들인데 세 개로 했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 세 번째는 그러니까 무엇을 하니까 아이템 선정이란 말이야. 꼭 필요한 거 우선순위 제일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얼마나 수량을 결정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템 X제 100개 생산하기로 되었다. 그럼 두 번째 고민 어떻게 할 거예요? 잘해야지. 그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 찾아서 음식을 만든다면 가장 맛있게. 그렇죠? 맛은 있는데 뭐 아니면 잘 만들긴 했는데 맛이 없다. 그럼 꽝이죠.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잘 만드는 X제 100개를 나누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두 개 앞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걸 우리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라고 하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눌 거냐. 요거는 나눔의 문제는 소득 분배 문제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잘 만들었다,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고, 그 다음 이렇게 잘 만드는 X제 100개를 어떻게 잘 나눌까? 나눔의 문제인데, 나눔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나누는데 분배죠. 분배의 원리. 그렇죠. 어느 사회가 뭔가 생산된 것을 서로 나누는데 분배 원리가 있죠. 여러분 경제학 공부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누어?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그렇죠. 생산력에 의한 분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만큼의 생산력을 제공했느냐. 한계 생산성이죠. 한마디로 네가 어느 만큼 기여했느냐 이거지. 그래서 당신의 기여분만큼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결론으로 보면은 사람이 그렇죠? 들쭉날쭉하잖아. 어떤 사람은 생산력이 높아서 많이 기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균등 분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분배 문제는 두 가지야. 분배 원리가 뭐냐? 자본주의는 네 수고한 만큼 가져가.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불균등하지. 그 자본주의의 원죄는 절대로 균등한 세상을 지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능력껏 네가 일해가지고 너 가져가라.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사유재산이 보장이 안 되면 일 안 하겠죠? 근데 불균등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원죄인데 너무 불균등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깨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경제 문제는 뭐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 균등성. 균등성을 다른 말로 공평성 그러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 소득 분배 공평 좁혀서 보면 그렇죠? 저기 이게 경제 문제다. 사메슨 교수님 세 개로 좁혔고 다시 보면 효율과 공평이야. 그런데 더 좁혀볼 수 있겠죠. 공평성의 문제는 그렇죠? 누가 이렇게 나누는 게 공평한 세상이야 라고 말할 수 없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눌 거냐.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뭐 자유냐 평등이냐.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죠. 롤스의 분배 원리가 뭐냐. 그렇죠? 자유롭고 평등해야 돼. 롤스 얘기라고 하는 게. 자, 그러니까 이제 분배론의 문제죠. 그런데 이거는 생각이 달라. 난 롤스라는 사람, 이 사람 생각이 마음에 들어. 누군가는 자유주의자, 노직이라는 사람. 노직이라는 사람은 자유주의자지. 뭐라 그래? 정당하게 네가 알아서 창출된 건 다 네 거야. 자유와 평등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롤스 견해를 따를 거냐, 노직의 견해를 따를 거냐 하는 것은 학자가 이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 없어. 이게 국민의 선택이에요. 올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하겠죠. 진보 좌파가 붙겠죠. 그럼 국민이 선택한단 말이에요. 평등을 주장하는 쪽으로 국민이 선택했다면 좌파 대통령이 나올 거고.
그것이 잘못하면 우파 대통령이 나올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 지난번 대통령 선거 보면 그렇죠? 트럼프와, 글쎄 이름도 잊어먹었다. 할머니. 힐러리 할머니인가요? 힐러리 좌파요, 좌파. 공화당, 트럼프는 우파요. 미국 국민들이 깜짝 쇼죠.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 선택이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자, 그렇다면 경제학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분석은 뭐다? 경제 문제는 효율성과 소득 분배 원리. 요것도 여기다 묶어버리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게 뭐 우파 경제학이죠. 좌파 경제학에서는 분배 문제, 그렇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자는 것이, 그런데 우리 경제학 교과서는 우파 논리란 말이에요. 신고전 학파 경제학 자체가. 그럼 이제 효율성인데요. 자, 경제학적 효율성의 정의는 뭐지? 뭐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정말 요새 많이 쓰는 말이죠. 가성비죠,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비용을 들여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 행위에 따른 편익이죠. 그래서 편익 분석이죠. benefit cost, 가성비. 그렇지? 그럼 여러분 직관적으로 볼 때 무엇이 효율적인 행위이다?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봐도. 그렇죠?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아이씨, 이거 행위인데 비용만 들어갔지. 편익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 보고 나면서 돈이 아까워.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편익이 커야 돼. 그럼 요 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순편익이 발생하는 행위가 효율적인데 경제학에서는 어떨 때가 효율적이라고? 이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상태가 경제적 효율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부터 경제학적인 사고, 모든 주체, 모든 경제체제, 모든 문제를 풀 때 기본 접근 방법이 뭐라고요? 순편익 극대화합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순편익 극대화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순편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뭘까? 이 경제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제 원칙은 효율성 극대화, 순편익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얘를 순편익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될까? 편익은 최대, 비용은 미니마이즈 해야 되겠지? 이게 경제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자.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얘기 한번 해보자고. 그럼 1, 2월 달에 우리가 경제언론 공부하기로 했는데 그 선택에, 그렇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익 극대화다. 그러면 1, 2월 달 경제학 할 때 편익은 뭐야 이거? 2달 동안에 경제학 완벽하게 끝냈다. 그렇죠? 비용은 여러 가지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의 첫날 첫 시간에 우리가 결의대회 한번 하자고. 경제 원칙대로 공부하겠다. 비용은 이미 들어갔다. 놓고 보면, 그렇죠? 순편익 극대화 전략은 뭐야? 이걸 극대화해야 되겠죠? 자, 지금 잠깐 생각해봐. 아까 내가 잔소리한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편익이 최대가 되지? 1. 지각하지 않는다. 2. 결석하지 않는다. 노트 잘한다. 집에 가서 복습한다.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있어서요, 순편익 극대화 전략을 세워라.
비용은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내가 늘 하는 농담, 여담 중에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이트했다. 데이트해도 어떻게 돼? 어떤 커플이 현명한 커플이야. 비용은 최소해. 하루 종일 먹지도 말고 걸어만 댕겨. 그래도 어떻게 돼요? 행복하더라. 그치? 근데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해야 서로 행복해집니까?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것 같아? 그렇죠. 만나자마자 아유 옷이 왜 그러니? 이렇게 시작을 해? 만나자마자 무조건 그렇죠. 칭찬부터 하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자, 이것이 전략이다 이거지. 그렇죠. 행복하게 살고 뭔가를 하든지 간에 그러기 위한 전략은 요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게 공부해야 되니까. 자, 경제 문제로 다시 좁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어떤 행위에 있어서 경제 원칙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자, 그럼 좀 더 가봅시다. 그럼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소비자의 편익은 뭐지? 돈 내고 영화 봤다. 재밌냐? 밥 먹었다. 맛있냐? 배부르드나? 그걸 포괄적으로 효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뭔가 돈 들여서 어떤 행위를 했다. 효용 때문이다. 배고픔 때문에, 맛있음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그죠? 효용 때문에 하는 거죠. 공부의 효용은 뭐야? 우리 수험생이죠. 공부의 효용, 수험생의 효용은 점수입니다. 그렇죠? 내가 공부를 해서 점수를,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의 효용은 뭘까? 판매 수입입니다. 매출액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 주체를 셋으로 나누죠. 가계, 기업, 정부. 그러면 정부의 편익은 뭘까? 그렇죠. 아주 고전적으로 표현해보면 국리민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라에 이롭고 백성들이 행복하도록. 그렇지? 그러니까 효용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소비자라면은 뭘 하나 하더라도 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업은 내가 얼마나 내다 팔을 수 있느냐, 매출액이 얼마 올릴 수 있느냐, 정치인,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나 그때 이제 분석하면 되는데 비용입니다. 근데 비용은 경제학에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죠. 자, 경제학의 비용은 뭐라고? 기회비용입니다. 영어로 opportunity cost, 그러지?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이제 시험에 다뤄질 수 있는 주제죠. 여러분, 기회비용은 뭐지? 여러분, 월화, 이 오후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하겠다는 선택을 했단 말이야. 비용, 뭐예요? 우선, 명시적 비용이죠. 화폐적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책 사고, 수강비, 그쵸? 이렇게 내고 왔다 갔다 교통비, 뭐 이런 거. 근데 밥 먹는 건 집에 있어서도 먹을 거 아니야? 그건 그렇다고 하고, 화폐적 비용입니다. 명시적 비용. 플러스, 자, 여러분 힘차게 말해주세요.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죠? 이 선택을 했어. 아, 오후에 가서 경제학 공부해야 되겠다.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뭐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지. 여러 가지 포기한 것들, 대안이란 말이야, 대안.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치.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단순히 들어간 화폐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최고 가치.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월화 경제학 공부 안 했다 하면 뭐 했을까요?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있는데 여러분 나 물어볼까? 이거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저 봐, 벌써 입술 모양이 동그랗게 됐어. 놀았을 거다. 그치? 어떻게 논다고? 잤을 거다. 오전 수업에는 대개 잤을 거다. 오후 수업에 물어보면 놀았을 거다 이거야. 얼마나 재밌었겠어? 그 다음에 이거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방학이니까 알바해서 내 돈 벌었을 거다. 아니면 경제학 대신에 내가 법 공부했을 거다. 그렇죠? 그 중에 최고 가치. 잤을 텐데. 이 잠의 가치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또 법이죠. 경제학 안 했더라면 내가 이 오후에 법 공부를 했을 텐데 경제학 하는 바람에 법 공부가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심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했는데 돈도 돈이려니와 법 할 수 있는 시간을 날려먹었다는 거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그렇지? 자, 정리하고 갑시다. 경제학에서 비용은 뭐다? 기회비용이고 기회비용은 들어가는 화폐적 뿐만이 아니라 비용뿐만이 아니라 포기한 것. 그중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했다. 그거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건 뭐 늘 선택에서 항상 생각하는 거가 되겠죠. 기회비용. 그리고 경제학 선택에서, 경제학적 선택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게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었죠. 자, 여러분, 매몰 비용은 뭐야? sunk cost. 느낌이 안 좋죠. 매몰됐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야. 들어간 비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라고 판단됐으면 아낌없이 포기해야 된다. 그렇죠? 잘못된 선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꺼이 포기해야 되고 기회비용은 정말로 잘 미리 따져봐야 되고 그렇죠? 야,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거와 더불어 뭔가 포기해야 한다. 이거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요. 경제학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다. 그래서 편익과 비용에 대한 개념 했고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자, 그런데 편익과 비용 분석할 때 이게 토털, 총 편익과 총 비용이냐? 근데 경제 분석에서 뭐라고요? 토털 개념이 아니라 마지널 개념이다 이거야. 마지널, 한계.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뭐예요? 수학, 미분이 그렇죠? 필요하게 되었지.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이미 18세기, 19세기 이때 이제 수학이 들어왔는데 분석 자체가 그렇죠. 총 편익이 아니라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근데 그건 분석하려면 수학적인 개념이 된다 이거지.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계적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늘 하는 농담이 길에 가다 친구 만났다. 오랜만이다. 야, 반갑다, 야. 소주 한잔 할래? 자, 이것으로부터 뭔가 사고가 발생하지. 한잔 할래? 그랬는데, 집에 갈 걸. 그 다음날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근데 소주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한 잔 마시고 헤어지자는 게 아니죠. 최소 소비단이 한 병이잖아. 이때 한계적인 고민을 한다 이거야. 소주 한잔 하자고? 그럼 앉으면 일단 둘이 나누어서 한 병을 마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고민하겠죠. 비용과 편익 분석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자라고 했다면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편익과 비용 분석을 한 거지. 친구하고 소주 한잔 마시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오랜만에. 그렇긴 한데 비용이 들어가죠. 무슨 비용이 있겠어? 비용 없습니다. 친구가 술값 낸다 그랬어요. 그래도
요건 없지만 뭔가 가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월요일날 저녁에 가다 친구 만났어. 경제학 복습 하나 안 하고 술 마시러 갔다. 무슨 비용이야 이거. 그렇죠? 이 박준 복습하라 그랬는데 포기해야 되잖아요. 따져봤죠. 이거보단 이게 크다. 그래서 오케이 마셨다 이거지. 요 한 병이 비어갈 무렵 용기 있는 자가 먼저 제안하죠. 뭐라고? 한 잔 더 할래? 플러스 한 병. 그때 이제 어떻게 돼? 다시 요 한 병에 대해서 편익과 비용 분석한다. 다 비워져갈 무렵 다시 한 병 할래? 이때까지는 비용 편익 분석하지. 그 이후에는 한 잔 더 할래? 말이라고 해 임마? 귀찮아. 2개씩 시켜. 그러나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행위가 추가될 때마다 편익과 비용을 따져야 된다 이거지. 이게 한계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연수 문제 같은 거 보면은 공부를 하더라도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하루 한 10시간 정도 내가 넉넉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그랬을 때 10시간 전체를 경제학할까? 10시간 전체를 법할까?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중에 몇 시간은 경제학하고 몇 시간은 그래서 이게 총편익, 총비용 개념이 아니라 한계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죠.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간략하게 아는 개념인데 용어 몇 가지 하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경제 원칙, 효율성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 교재 32페이지 맨 위 이런 얘기를 전체 망라해서 우리가 보는 게 보수 우파 경제학입니다. 좌파 논리가 아니에요. 보수 우파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 한번 쫙 읽어주십시오.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챙겨봐봐. 이게 보수 우파야. 그 좌파 쪽에서 맹렬히 비난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 뭐 우리가 늘 익숙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본주의 경제에 사는 우리들은 다 셀프 인트레스트 극대화다. 사익 극대화. 남을 위해서 뭐 희생하고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서 이제 얘기가 그 전에 옛날에 마더 테레사 또 보게 되면 요즘에 말이죠.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그죠? 아낌없이 시사하고 그것도 뭐야? 경제학에서는 이기심의 발로로 보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은 뭐라고? 그렇게 사시는 게 제일 행복했어. 그래서 그렇게 사신 거야. 자기를 위해서. 또 기부행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남 위해서 쓰는 것이 보다 더 기쁘더라. 그래서 그렇게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건 없어. 그죠? 그게 자기가 더 이기적이더라.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합리적인 선택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비용 편익이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어떤 선택이든지 반드시 뭐예요? 포기해야 하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경제학이 아주 유명한 명제가 공짜 점심은 없다. 그렇죠?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 전체 경제 문제, 재정정책, 통화정책 공짜 아니다 이거지. 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비교 우위에 따른 분업. 앞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협업입니다. 같이 일을 한다 이거요. 같이 더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비교 우위. 각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비교 우위죠. 그래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그 행동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그게 모두에게 이득이다. 그리고 비교 우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시장이다 이거야.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난 이거 잘하는데 그 서로 어우러져서 뭔가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가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아름다운 의사결정 기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결정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장이 보복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시장을 거스르게 정책을 쓰거나 그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 논리대로 가야 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이 완벽하지 않더라. 그렇죠. 완벽하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아예 그렇죠. 균등한 분배를 지향하지 않죠. 시장이 뭔가 효율성과 공평성에서 완벽한 해답을 줄 수 없다. 이게 시장 실패이지. 그러면 이제 누가 등장해야 돼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돼요? 유능하고 헌신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가슴 아프게 보는 거죠. 정부가 그렇지 못하니까 이 나라 꼴이 뭐냐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로 유능하고 헌신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게 정부 실패입니다. 그러면 정부마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모든 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문제 있을 때 아주 능률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아까 자본주의 원죄 그거죠. 효율성과 분배, 공평성, 균등한 분배 이건 원천적으로 조화 불가능하다. 그렇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각자 사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균등한 분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보수 우파 논리예요. 그리고 이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어, 3주체 아까 잠깐 나왔었죠. 가계, 기업, 정부고 그 다음에 경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객체해놨는데 재화와 용역, 재화, 유형의 물건들이고 용역은 무형의 행위, 저처럼 강의하는 거, 연예인들이 노래 부르고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고 이게 서비스지, 용역.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을 상품, 그걸 다른 말로 경제재라고 하죠. 대가를 지불해야만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이다. 근데 간혹 자유재도 있어요. 공짜로 소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게 공기, 물, 뭐 그런 말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모든 경제재, 자유재, 뭐 상품, 이걸 다시 나눠보면 소비재와 생산재로 나눌 수도 있겠다. 최종 목적이 소비, 최종 목적이 생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쌀은 소비재요, 생산재요. 엄마가 사서 밥 해주시면 소비재고 떡집 아줌마가 가서 떡 만드셨으면 그건 생산재죠. 그건 자본입니다. 그 쌀은 자본이야. 그래서 그 속성이 고유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객체 중에 또 하나가 요소지. 그러한 여러 가지 재화와 용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풋이 필요하다. 생산 요소. 근데 우리가 생산 요소 하게 되면 노동, 자본, 토지 세 가지 요소고 노동, 레이버, 자본, 캐피탈, 독일어로 K입니다. 토지. 이건 꼭 토지뿐 아니라 토지 등 여러 가지 자연 자원, natural resource. 근데 우리 이제 통상 경제 언론에서는 어떻게 돼? 토지를 자본에다가 섞어서. 그래서 인적 자본, 물적 자본. 그렇죠? 인적 요소, 물적 요소. 그리고 요즘 가만 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IT, 테크놀로지. 그전에는 테크놀로지, 기술 그랬지? 근데 지금은 기술이 네트워크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포메이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IT란 말 쓰죠. 그러니까 기술과 정보가 제4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만두가게 주방장 아저씨 솜씨가 그렇죠? 똑같은 밀가루 갖고도 생산량을 저하겠지. 그래서 이 기술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간략히 쭉 했으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체제. 이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러니까 과거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다르죠. 지금은 뭐 사회주의가 다 사라졌으니까.
근데 사회주의는 당국의 계획이고 자본주의는 시장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장인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기본서 오늘 첫날이니까 재미삼아 한번 쫙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2장의 경제학 방법론. 요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보수 우파 경제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보수 우파 경제학을 신고전학파 경제학, 그러지? 요것에 대한 간단한 소개. 자, 2장이, 그래서 경제학 방법론. 예, 잠깐 쉬었다가 요 2장 얘기하도록 합시다.